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에서 IBM ELM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영 부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IBM ELM 솔루션을 이용한 에이스파이스 적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BM ELM 솔루션은 인더스트리 리더나 어널리시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토모티브 컴퍼니 중에 10개 대형사 중에 9개사, 그리고 전자회사 15개사 중 13개사, 메디컬 디바이스 제조사 10곳 중에 9군데, 그 다음에 자동차 티어 1 컴퍼니 15곳 중에 13곳이 IBM EL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항공, 국방 회사들의 대부분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업체들,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회사 등에서도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널리시스 평가를 보게 되면 IBM이 최상위 그룹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BM ELM은 크게 요구사항 관리를 하는 Doors Next가 있고요. 그래서 문서 형식으로 요구사항을 작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요구사항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위, 하위, 그 다음에 검증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 등을 링크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BM ELM의 랩소디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한 도구로서요. UML 및 시스템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다이내믹 비헤이비어 모델링, 인터페이스 명세,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그 다음에 코드 생성 기능, 그 외에 작업 항목이나 테스트, 요구사항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사항과 연계를 하는 부분이 모델링 툴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링크 매트릭스나 릴레이션 테이블,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모델 요소에 대한 테이블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관리란 테스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하고 테스트 플랜을 생성할 수 있으며, 테스트의 실행을 스케줄링하고 실행 결과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 커버리지, 그 다음에 테스트 환경을 관리를 하는데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요구사항과 모델 요구사항과 연계해서 테스트의 커버리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드파티 테스트 툴과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이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가 어떤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카 샘플 또는 하드웨어 인 더 루프, 소프트웨어 인 더 루프 등 테스트 환경을 지정할 수가 있으며,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 스크립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할 건지를 명료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인데요. 릴리스의 관리 및 마일스톤에 대한 플래닝 기능,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는 저희들이 아웃 오브 박스로 제공하는 게 있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게 회사에 맞게끔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스크나 이슈 관리, 그 다음에 타스크에 대한 진척, 리스크, 프로세스 익셉션 관리 등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테스트나 모델 요구사항과 링크를 통해서 연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와 문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은 로드맵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간반 보드를 레이아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일의 진행 사항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커패시티를 통해서 5개 중에 1개가 지금 이 슬롯에 들어와 있어서 안정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만약에 이 슬롯을 넘어가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IBM ELM은 하나의 홀리스틱한 솔루션으로 요구사항부터 설계, 코드, 문서,
그리고 테스트 자산, 그 다음에 플랜 및 워크 아이템 관리, 레포팅에 이르는 즉 링크 데이터 기반으로 ELM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에이스파이스 가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몇 개의 예시를 통해서 산출물 관리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추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추적 뷰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스파이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이런 V사이클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런 V사이클을 지원하기 위한 어퀴지션 부분, 매니지먼트 부분, 서포트 부분으로 프로세스 그룹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세스 영역별로 어떤 툴이 메이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외에 보조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도울스 넥스트를 통해서 주로 작성을 하게 되며 그 외 요구사항 분석을, 안전 분석을 위해서 메디니를 쓴다던가, 랩소디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설계를 작성할 때 쓰는데 타임 어널리시스를 위해서 잉크런을 쓴다던가 이런 보조 도구들을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모든 데이터에 대한 베리언트 관리, 리유즈 관리를 위한 글로벌 컴퓨테이션 매니지먼트 기능이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메서드 컴포저, 그 다음에 레포팅을 만들기 위한 퍼블리싱 엔진이나 재즈 레포팅 서비스, 그 다음에 추적 그래프를 관리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인사이트, 그 외의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외에 이제 테스팅 쪽은 테스팅 툴과의 연계가 필요한데요. 뭐 실에 관련된 부분, 힐에 관련된 테스팅 툴을 저희 툴하고 연계해서 사용해서 테스트의 결과를 하나의 공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 외에 서플라이 모니터링 및 프로젝트 관리, 품질 보증, 형상 관리, 프로블럼 관리, 체인지 리퀘스트 관리는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뒤에 나오는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BM ELM은 기본적인 툴 외에 그 오토모티브 엑스퍼트하고 관련된 오토모티브사와 함께 레퍼런스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애드온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과 협력을 해서 프로세스 명세랄지 템플릿, 샘플 데이터, 레포트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파이스 3.1의 전체 항목은 여러분이 한 번씩 검색을 하셨다면 잘 아실 거고요. 이 중에서 VDA 스코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이제 이렇게 녹색,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될 거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스코프는 빨간 테두리로 둘러댄 부분이 어세스먼트 스코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IBM ELM에서는 이제 에이스파이스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3.1 VDA 스코프과 IBM ELM 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매핑 테이블로 가이드를 만들었고요.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그 가이드에는 에이스파이스 sys1 requirement elicitation 예를 들어서 BP1인 경우에 stakeholder requirements와 request를 획득해야 된다라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었을 때 도울스 넥스트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EWM으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며 레포트는 어떤 레포트를 쓸 수 있는가를 가이드 형태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베이스는 IBM ELM을 쓸 경우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오토모티브 컴플라이언스 버전 1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애드온 패키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익스텐션으로 명명된 것은 이제 서드 파티 툴을 통해서 제공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가이드를 만든 걸 실제 이제 툴의 컨텐츠로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메서드 컴포즈의 프로세스 저작물을 통해서
리퀘어먼트 엘리시테이션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뭐고, 각각의 툴을 썼을 때 스테이크홀더 리퀘어먼트는 어떤 템플릿이 필요한지, 관련돼서 어떤 레포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떤 레포트는 JRS 형태로 제공하고, 어떤 레포트는 ENI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requirement downstream traceability statistics 정보, 그 다음에 requirement upstream statistics 정보, 그 다음에 requirement test coverage 정보 등 다양한 레포트를 애드온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 Automotive Compliance 애드온 패키지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요, 기본적인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것, 즉 requirement나 아키텍처, 테스트 워크플로우의 템플릿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템플릿으로 만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시보드를 꾸미게 되는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부분, 프로블럼 부분, 리스크, 리퀘어먼트 레디니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익셉션이나 트레이서빌리티, 리뷰, 체인지 리퀘스트, 테스트 플래닝 익스큐션에 대한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프로세스 가이던스를 통해서 14개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롤, 워크 프로덕트, 타스크가 뭔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아래 부분은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에 해당되고요. 위에 부분은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서드 컴포저의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분, 그 다음에 서포트 프로세스 각각을 저희가 이제 샘플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상세 정보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좌변에 보시는 것처럼 베스트 프랙티스, 각 영역별 베스트 프랙티스를 클릭해서 어떤 롤이 어떤 워크 프로덕트를 어떤 스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상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이드와 템플릿을 바탕으로 이제 산출물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스파이스 컨설팅을 주로 받게 되고요. 그러면 그 컨설팅에서 나온 템플릿을 기반으로 보통 산출물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그 워드나 엑셀 중심으로 이제 컨설팅 아웃풋을 가이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초의 산출물이 이제 워드나 엑셀로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산출물들을 IBM ELM으로 이제 임포트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시스템 리퀘어먼트 어널리시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라는 이제 템플릿 형태로, 이제 이건 워드 문서를 임포트 하다 보니까 워드 문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명이랄지 문서의 아이디, 그 다음에 날짜, 보안 등급, 승인 날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서에 적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계정 이력들을 적게 되어 있고, 이제 아래는 상세 이제 시스템 요구사항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좌변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관리해야 될 문서들을 이렇게 폴더 구조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패턴으로 시스템 아키텍처는 이제 보통 우리가 모델링 툴, 예를 들어서 랩소디 같은 툴을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워드로 문서를 만든 다음에 임포트해서 관리하는 형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문서를 작성했다면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포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간단하게 그 아키텍처의 컴포넌트를 나열을 해서 아키텍처를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림 같은 것을 삽입을 해서 추가를 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설계 문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이제 템플릿을 사용한 방법인데, 템플릿을 요구한 방법대로 아키텍처 컴포넌트 적고, 그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펑션 적고, 인터페이스 스펙 같은 것도 적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도 상세 설계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그 장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상세 설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니셜라이제이션 블락, 뭐 드라이버 블락 이렇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키텍처를 꾸밀 텐데 아키텍처의 이제 큰 아키텍처 블락별로 작성을 하고 이제 각각의 블락이 제공하는 함수를 나열을 해서 상세를화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각각의 이제 블락과 아키텍처 상의 이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과 추적성을 연결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지금 이제 좌변 뭐 요구사항이나 아키텍처 설계서, 뭐 상세 설계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워드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도울스 넥스트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모듈이라는 형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절을 구분해서 각각 이제 라인별로 문장에 대한 버전, 히스토리, 계정 이력을 관리하고 있고 이제 각각의 문장별로 추적성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변 쪽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에이스파이스에서는 좌변에 만든 걸 우변에서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런 걸 이제 밸리데이션, 베리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유닛 베리피케이션은 이제 제가 테스트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유닛 테스트 계획을 작성하게 되고 거기에 테스트 케이스 부분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게 되고 이 테스트 케이스는 어떤 이제 요구사항 유효성을 검증한다 라고 해서 추적성을 계속 관리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도 테스트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계획이라는 계획을 작성하게 되고 테스트 케이스도 작성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넘버링은 이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테스트 케이스 넘버링을 여기다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을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테스트 아이디를 가지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아이디를 별도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어떤 아이디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저렇게 커스텀으로 컬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타입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효성 검증 부분에다가 링크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된 링크는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도 소프트웨어 퀄리피케이션 테스트 계획과 테스트 케이스, 그 다음에 관련된 요구사항 링크 정보를 표시하고요. 마찬가지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부분도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계획과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 테스트 환경 같은 걸 기술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 환경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쓰는 테스트 장비랄지 테스트 스케줄 여기에 관련된 개발 계획 같은 걸 링크를 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도 시스템 퀄리피케이션 테스트 계획을 작성하고 테스트 케이스와 요구사항 링크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테스트 타입은 뭔지, 테스트 아이디는 뭔지, 작성자는 누군지, 지금 현재 테스트 케이스는 승인된 건지, 초안 상태인지, 언제 수정했는지, 관련된 요구사항은 뭔지, 현재 우선순위는 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V사이클의 우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제가 테스트 관리 쪽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가 있으면은 테스트 환경이 어떤지, 이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어떤 테스트 절차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작성을 하게 되면 요구사항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럼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위의 링크는 어떤 정보인지, 하위는 어떤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요구사항은 어떤 테스트계를 테스트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그 엑셀의 컬럼처럼 보통 이제 그 모듈이 워드 문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워드 문서에 이제 컬럼을 추가해 가지고
이 각각의 문장과 연결된 상하의 문서, 검증 문서, 아니면은 모델, 뭐 요소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고, 이런 걸 보통 이제 우리가 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뷰를 저희들이 따로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제 문장 형식, 워드 형식의 뷰를 만드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처럼 트레이서빌리티 형식의 뷰를 만들어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적성 작업에 가장 이제 막 자금이 많이 드는 게 링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이런 링크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커버한 게 좌변, V사이클의 우변 이 부분을 커버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 이 하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는 이제 저희가 대부분 이런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스크랄지 리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관리하는 게 매니지먼트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타입이 있는데요. 그래서 타스크나 뭐 에픽, 캐퍼빌리티, 피처, 스토리, 리스크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뷰는 이제 로드맵 뷰나 뭐 간반보드, WBS, 뭐 랭크드 리스트, 요즘은 이제 리스크 로밍 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뭐 이슈나 뭐 CR이나 하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서포팅 프로세스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이 타스크를 진행하다 보면 산출물에 대해서 리뷰도 해야 되고, 뭐 미팅도 뭐 관리해야 되고, 미팅이나 이런 뭐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뭐 프로블럼이 생길 거고, 그럼 그 프로블럼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플랜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될 거고, 프로블럼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제 CR이 발행이 될 텐데, CR에 의해서 어떤 산출물들이 관련됐는지 모든 게 이제 이런 링크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필요한 정보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뭐 타스크 형태로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필요한 대로 테일러링 해서 저희들이 컨텐츠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도울스 넥스트에다가 문서를 작성하고, 이벤트와 뭐 리뷰와 리뷰 다큐멘트는 이제 링크하는 형식으로 보통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파인딩 같은 것도 도울스 넥스트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퀄리티 어슈어런스, 뭐 베리피케이션, 컴퓨레이션 매니지먼트, 뭐 프로블럼 레졸루션, 체인지 리퀘스트 매니지먼트 부분을 이렇게 핸들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이 저희가 이제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그 타스크나 이슈, 뭐 프로블럼을 이제 자유롭게 만들어서 작성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승인 단계, 뭐 검토 단계, 작성 단계 이런 단계별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레스 진척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몇 개 중에 몇 개가 남았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는 그 외에 이제 소스 코드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소스 코드와 체인지셋을 만들게 되고, 이 체인지셋과 이제 작업 항목과 주로 이제 체인지 리퀘스트하고 많이 관리를 하겠죠.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하고의 추적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는 어떤 요구사항을 추적하려고 하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 리뷰 기능이 있어서 코드가 이제 메인 브랜치로 딜리버리 되기 전에 체인지셋에 대한 체인지 리뷰를 통해서 리뷰가 통과하면 메인 브랜치로 이제 머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빌드도 저희 제공하는데, 재즈 빌드 엔진 외에 만약 여러분이 뭐 젠킨스를 쓴다면 젠킨스하고 연계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빌드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데일리 빌드, 뭐 나이틀리 빌드 이런 걸 스케줄을 걸어서 작업하실 수가 있고, 온 디맨드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 두 개의 이제 빌드를 더블 클릭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소스 코드의 차이점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저희 IBM ELM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좀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잘 돼야 밑에 하드웨어, 뭐 미케닉, 뭐 소프트웨어로 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랩소디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모델 매니저를 통해서 웹을 통해서 이제 작성한 모델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이 세부 네모 박스를 하나하나를 클릭을 해서 이 박스가 어떤 요구사항을 구현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박스는 테스트 케이스 뭘로 테스트하려고 하는지를 또 추가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소디가 이러한 테스트나 요구사항과의 추적 관리,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작성하기 위한 중요한 툴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컨티넨탈도 최근에 이제 그 경쟁사 툴을 쓰다가 IBM ELM으로 바꿨는데요.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런 링크드 데이터에 대한 기초 사상을 바이를 했죠. 그래서 요구사항이나 테스트, 체인지 매니지먼트,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뭐 문서 관리, 아키텍처 관리에 대한 링크 정보, 그다음에 각각의 타스크를 뭐 이터레이션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너를 지정하고 릴리스를 지정할 수 있고, 뭐 하는, 그다음에 팀도 지정하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타스크와 플랜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면 그 제품의 파생 제품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추적성을 만들어 놨다면은 이 제품을 이제 글로벌 컴피레이션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리유즈를 하게 됩니다. 브랜치를 따게 되면 이 추적성 정보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 처음에는 이제 작업이 많이 들겠지만 일단 추적성이 연계가 되게 되면 이제 이 모든 자료를 리유즈함으로써 추적성 작업을 좀 더 원활하게, 시간과 노력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컨티넨탈에서 IBM ELM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쉬에서도 저희 IBM ELM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브랜치에서 빌드 쪽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위클리, 나이틀리, 뭐 다이렉트 빌드를 하게 되고, 이 빌드를 통해서 테스팅 툴을 실행을 하고, 테스팅 툴은 이제 테스팅 장비에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외부 테스트 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그 커맨드 라인 어댑터를 통해서 이 테스트 스크립을 이 장비로 올리게 되고요. 테스트 결과를 다시 거꾸로 업로드해서 IBM ELM에서 토탈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드를 할 때는 이제 젠킨스와 통합을 해서 이 빌드 서버 풀이 있는 경우에는 소스 코드 다운로드하고 컴파일하고 빌드에서 올리는 그런 모든 과정의 기록을 이제 빌드 툴을 통해서 관리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태스크탑을 이용해서 뭐 지라나 HPQC 뭐 기타 여러 가지 툴과 연계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뭐 혹은 또 API를 통해서 연결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IBM은 이처럼 그 홀리스틱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기는 이제 간단히 표현됐는데 뭐 요구사항이나 설계, 코드, 문서, 뭐 플랜이나 워크 아이템, 테스트 자산, 그리고 이 자료로부터 뭐 레포팅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추적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저희가 다양한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를 통해서 뭐 엔지니어링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게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레포트가 있다면 직접 레포트를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해서 셀프 서비스 형태로 쉽게 툴을 만들어서 레포트를 만들고, 이 만들어진 레포트를 이제 대시보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시보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멀티로 추적성을 다단계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추적 테이블 작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추적 테이블 작성하다 보면은 이제 갭 어널리시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빠진 부분 같은 걸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이건 ENI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인사이트라는 툴인데, 아까 이제 테이블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나하나 찾기가 문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쟤를 예를 들어서 고객이 변경을 요청한다 하는 경우에는 쟤와 연결된 것만 내가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때 쟤만 확인해서 쟤하고 연결된 것들이 뭐가 있나 라는 걸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런 요구사항 간의 다단계 연결도 필요하지만 그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실행이 됐고 이 테스트로 인해서 실패한 경우에 어떤 디펙트가 나왔나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디펙트가 나오면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디펙트와 관련된 요구사항들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디펙트로 인해서 어떤 체인지 리퀘스트가 발행이 됐고 이 체인지 리퀘스트로 인해서 어떤 요구사항들이 수정이 되었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동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정한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만 내가 보고 싶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위에 이제 4개의 타스크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면 그 항목이 선택이 되게 되고 이 항목과 관련된 요구사항만 보여주는 그런 동적인 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이처럼 다양한 엔지니어링 라이프사이클 데이터도 관리하고 얘네들을 링크를 통해서 관리하고 그걸 또 비주얼라이즈 하거나 테이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좀 홀리스틱한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IBM ELM을 통해서 ASPICE를 어떻게 할 거냐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반적인 V사이클에서 주로 레프트 부분은 Doors Next로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랩소디를 이제 활용하려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V 라이프사이클 간의 추적성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베리언트 매니지먼트를 좀 중점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보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현재 이제 꽤 오래 쓰다 보니까 잘 관리돼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쉬나 컨티넨탈 같은 티어 1 컴퍼니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나 GM, 포드 이런 데서도 저희 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IBM이 마켓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IBM ELM을 이용한 ASPICE 적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